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정정합니다. 3월 4일 네. 금요일입니다. 3월 4일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3월 3일이라고. 아, 제가요? 3월 4일 금요일입니다. 잠깐만요. 아침부터 네, 또 큰 웃음을 아침부터. 주시는 우리 네. 장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애들 월요일도 알짜가- 아닌데 고맙습니다. 3월 4일 아닙니까? 3월 4일이요. 3월 3일이라고 제가 그랬습니까? 네, 3, 4마다 어제 삼겹살 데이가 너무 그리워서 그렇게 얘기한 삼겹살 거예요. 드시고 주무신 것 같은데요. 좀 부으셨어요. 네, 좀 부었습니다. 네. 어제 약속한 대로 음. 파티했습니다. 삼겹살 파티. 아, 정말요? 해서 아. 좀 부었습니다. 배 좀 나오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시장도 안 좋은데 아이, 좀 그럼요. 맛있는 거라도 먹고 그래야죠. 아, 사실 먹어서 버팁니다, 저는. 먹심. 네, 먹심, 네, 밥심. 네, 버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뭘로 버티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희를 좀 예, 보면서 예. 방송 보시면서 버틴다. 음. 저를 보면서 버틴다. 한 세 분 정도? 아, 네, 세 분 정도? 계시는 것 같고. 저를 보면서 버틴다는 분은 별로 안 보이고요. 네. 저 때문에 살이 빠진다는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 제가 요새 살이 좀 많이 쪘는데 저도 아, 그 부사장님을 살쪘습니까?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그렇습니까?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오늘도 달립니다. 오늘 7시 30분까지 달려볼 텐데 잠시 후에 방금 전 마감한 뉴욕 시장 분위기 우리 장 부사장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분만 나오시면은 또 이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좀 중심을 잡을 수 그렇습니다. 있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월가 이야기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어제는 또 아쉽게도 하락 전환을 하는 시장 분위기 이유가 뭐였을까요? 주제 볼까요? 지속되는 전쟁 우려에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닌 다른 악재가 나왔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나스닥 100지수가 데스크로스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점점 좀 하락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 좀 너무 겁납니다. 데스크로스. 예. 이름이 데스 아닙니까? 데스? 데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상관없는데요. 네. 보통 미국에서는 데스? 데스라는 말을 아. 씁니다. 데스. 예. 죽음의 크로스로 보였다는 거. 죽음의 좀, 크로스면은 그게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뭐 나스닥 200일선 지수. 빠지고 예, 뭐 그런 100일선 거였죠. 빠지고 예, 그래도 그렇습니다. 회복했잖아요. 회복해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 안 한 건 네. 그러면 데스크로스 이후에 얼마나 빨리 반등할지 준비 안 했어요. 하루 만에 반등할 거를 보기 때문에 가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3대 시스템을 제가 직접 사이트를 보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핀비 사이트를 제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실 수 보시면 있어요. 좋을 것 같아요. 맨 위에 있는 거 보시면 다우가 0.29% 마이너스고요. 나스닥이 1.56%, S&P 0.53% 빠지면서 다 빠졌는데 보시는 그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살짝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일 뻔했지만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오늘 흐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 중에서 네. 여행커는 주식을 안 하나 봐. 왜 항상 밝지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시장을 하겠다고 해서 아침에 시작을 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침에 시작을 상쾌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해요. 합니다. 저도 울지 하고 않고 있을 뿐이죠. 저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 되게 네. 많으신데요. 제가 만약에 여동원 앵커가 인상을 구기거나 네. 조금 기분이 안 좋게 하면 음. 장이 올라가면 그렇게 합니다. 그죠? 상관없죠. 네. 근데 이제 지에 상관없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드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쵸.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전쟁 얘기를 조금 안 할 수 없을 것 저는 같습니다. 이런 예, 사진 못 예. 보겠어요. 전쟁 8일째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480발이 발사가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보시는 그림처럼 많은 그 건물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러시아군 90%가 투입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JP모건 체이스는 러시아 경제가 35% 위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전쟁을 라는 경고를 보냈고요. 러시아 갑부는 100조 원 손실을 봤다고 하면서 약간의 우려에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어제 이제 2차 회담을 통해서 휴전에 대해서 그 얘기 좀 협의를 해주시죠. 예, 했다라고 예. 하는데 또 뒤에서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한테는 우리 전쟁 계속할 거야. 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후문이 또 있어서 그래서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고 음. 푸틴의 전쟁이라고 다시 이름을 명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 네. 전에 그 올레나 교수도 했던 말이 음.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때? 푸틴이 무슨 말을 하면 반대로 생각해라. 전쟁 안 한다 하면 전쟁하고 하는 거다. 나는 공격하지 않았다. 어. 그럼 공격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그렇군요.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평화를 얘기하면 반대의 모습을 그러니까 볼 수 그가 있는 게 푸틴의 완전히 모습이다. 얻고 싶어하는 걸 예. 얻지 않는 한 아, 그는 그렇군요. 자기 맘대로 한다. 지 너무 맘대로가 나올 뻔했네요. 그 집착이 좀 심한 분인데 네. 어쨌거나 조금 이분 어떻게 하면 좀 제가 혼을 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무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제 동생이 그럼 안될것 네, 같고요. 유도 동생- 선수 출신이거든요. 예, 진짜 보내시면 좋을 보내고 것 같습니다.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 100지수 볼 불쌍해요. 건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2년 만에 네. 데스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맨 위에 있는 게 200일선, 그 다음이 51선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물론 안 좋은 그림이죠. 안 좋은 그림인데 그만큼 많이 빠진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희망의 걸 놓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그럼요.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네. 반등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물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물가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말이죠 같은 가격에 햄버거가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더블 패티 뭐 이렇게 아유, 들어가고 엄청났죠. 엄청났고 이렇게 하나 손에 안 먹으면 들어왔어요. 되고 근데 지금은 뭐 빈약합니다. 위를 예, 줄여야겠어요. 줄여야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WTI가 80%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커피 원두 값이 70%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가솔린 70%, 천연가스 69%, 밀이 59%가 증가했고요. 럼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에 쓰이는 목재인데 34%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우리 여도은행가 좋아하는 설탕 약 15%가 올라갔습니다. 금값은 약 12% 해서 이게 일단은 많이 올라가면 네. 우리 연봉이 올라가면 상관없어요. 연봉이 올라갔습니까? 여도은행커? 뭐 우리 얘기합니까? 여도은행커는 제가 알기로 연봉이 3억으로 알고 있는데 3억이요? 3억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는 그런 3억이요? 아유 억하네 억해. 예, 그래서 네. 물가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물가는 올라갑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 연봉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으면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국이다.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정말 너무 힘든데 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이제 거의 뭐 지배적으로 나오고 지배적으로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보기에 월가에 가장 많은 키워드가 네. 바로 그 단어였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잘 보여드릴 거고요. 네. 바로 이분의 멘트가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엑슨모빌의 CEO죠. 때는 워즈가 나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러시아 문제 유가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지금보다 훨씬 더라는 멘트 썼고요. 그다음 엑슨모빌도 러시아 사업을 철수하면 실제로 감사한다 했는데 여기 마지막에 나온 문구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요 분 어떻게 보십니까? 요 문구를 그러니까 전쟁이 멈추고 멈추고 이 상황이 다 바뀌어야 다들 정상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 멘트가 어떤 얘기냐면 혹시 여러분들 유가가 올라오면 무조건 엑슨모빌 주가가 올라올까요? 라는 근데 제가 또 질문 던집니다. 달라요. 다르죠. 다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엑슨모빌이 제가 추천했던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 유가 네. 상승. 두 번째가 뭡니까? 탄소 중립이었어요. 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업들이 과연 그 석유 산업 분야를 키웠을까요? 아니요. 점점 줄였겠죠. 네, 점점 파이를 친환경 쪽 줄이죠.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오는 거에 거의 달을 수혜를 못 입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멘트를 하신 건데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엑슨모빌의 직원들이 많은 매출이 증가해서 급여를 많이 올려받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멘트가 나와주면서 제가 보기에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요 멘트가 또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WTI 갖고 왔는데 오늘 108달러에 끝났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한 달 동안 약 18%가 올라왔고요. 네. 엑슨모빌은 3%가 빠졌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완전 커플링이 되지 아니죠, 않는다. 아닙니다. 물론 큰 그림을 보고는 같이 움직이지만 지금 빠졌거든요. 요 내용이 바로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팔라는 게 아닙니다. 팔라는 거 아니고 이렇게 올라온 것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다.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언급했었던 사실 지금 뭐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인데 여기에 더해서 스태그플레이션. 뭐 계속 우려는 있었지만 더 커지고 있죠. 저희는 워낙 나이가 젊어서 네.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의 기억이 없잖아요. 좀 이따가 우리 이 교수님께 네. 한번 여쭤보도록 되게 하고요. 성그으시네요.
예, 똑같은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좀 이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인데요. 그때는 이런 우려가 있었다는 거 다시 네. 한번 보여드리고 정말 끔찍한 고물가 저성장이 이번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겠고요. 12개월 내 발생할 가능성이 30%, 전월에 22%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펀드 매니저 얘기입니다. 예,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요 유가 110달러 돌파하게 되면 EU의 GDP가 2%, 미국이 1% 감소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지수 평균의 약 9% 매출 감소가 전망된다. 바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올해 정말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어렵습니다. 같아요. 어려워요. 예,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말 최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갈까요? 여론은 그것도 간다고 보십니까? 30%니까 예. 사실 확률상으로 따지면 안 간다고 보겠죠. 예. 안 간다라는 쪽이 더 우세한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게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둬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려를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는 네. 제일 좋은 기사는 음. 푸틴 전쟁이 끝나는 걸로. 푸틴 네. 전쟁 끝나고 우리 경제 성장 확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맵을 보겠습니다. 네. 맵. 오늘 큰형님 애플이 버티는 모습이었는데요. 0.2%밖에 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러시아 쪽에서 매출을 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래 러시아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었답니다. 정말요? 정말요. 저도 뒤에 알았죠. 가본 근데 적이 없습니다. 온라인도 안 하겠다 그랬죠? 온라인은 배송도.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오프라인 점포가 없다 보니까 그 피해가 적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다행이네요. 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 있지 않습니까? 한 70개를 없애겠다. 68개 매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아니 아마존 뭐 새로 뭐 매장 막 낸다면서요? 상당히 비용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네.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테슬라 오늘 좀 빠졌는데 테슬라 다시 한번 고퍼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 구간 퍼가 170배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행주 3번 여행주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뭐 처음에 올라갈만 하면 델타, 올라갈만 하면 오미크론, 올라갈만 하면 전쟁. 유가 상승 이렇게 나와주는데 다시 전쟁이 커지면서 빠진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 금융주가 하락이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도 예. 버크셔에서는 혼자 올라가는 멋지네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버핏 형님밖에 없다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정말 이 힘든 시장 속에서도 버텨내는 건 버핏뿐이군요. 정말 이분에는 지금 버틸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배워야 합니다. 우리 91세라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버텨내고 이렇게 주가까지 나홀로 초록불을 켜고 있는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버핏처럼 투자해야죠. 해야죠. 네. 그리고 버핏처럼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주변에? 그래서 바로, 네, 바로. 잠시 후에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셀트리온 홍삼정 하루 면역 케어. 홍삼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셀트리온 홍삼정 홍삼 함량은 쭉 올리고 가격 내려간다 쭉쭉쭉쭉쭉 셀트리온 홍삼정 가격은 쭉 내렸다. 홍삼정 하루 면역 케어 ARS 문의 1688-1131.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 부사장님의 말씀 동의하십니까? 버핏처럼 투자하는 이남우 교수. 뭐 제가 네. 직접 운영을 하진 않지만 네. 그렇죠. 버핏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음. 이번 4월 말에 주총이 있잖아요. 네. 실제 있습니다. 이제 대면인데 저도 수업만 없으면 좀 가고 싶은데 아마 저 장 부사장님하고 이학년 교수는 전에 갔었죠 다녀왔어요. 몇 년 한 전에. 4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예, 예. 예. 가서 한 400m 앞에 있는 버핏을
멀찍이서만 봤었거든요. 아. 대단합니다. 이만한 대단한 분이. 예. 예. 그래서 내년은 하여간 제가 수업이 겹치지 않으면 꼭 가보고 아. 싶네요. 올해는 하여간 안 될 것 저희 같고. 좀 이렇게 특파원처럼 같이 좀 이렇게 갔으면 네, 어떨까요? 같이 가는 거 좋을 것 어떨까요? 같아요. 현지에서 좋습니다. 방송하고 버피 그럼 인터뷰도 좋네요. 하고. 예, 그렇습니다. 1인당 네. 1,000만 원만 준비하면 갈 수 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뭐 1인당 연세가 1,000만 원이요? 굉장히 비싸요. 그때가 시기가 오마가 워낙 작은 도시다 보니까 연세가 또 91세시니까 네. 저희가 뭐 실제 참석해서 뵙는 것도 몇 년 안 남았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예. 예. 그분이 사라지시면 네, 어떨까? 그렇죠. 뭐 다른 건 뭐 그렇고 스태그플레이션 요것만 우리 교수님의 생각을 좀 예. 여쭤봐도 될까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그 주제를 준비하면 우리 여앵커님한테 사전 검열을 받거든요. 봤죠, 근데 받으십니다. 어제 매크로 얘기를 좀 넣어야 되는데 왜 안 넣냐. 그래서 어제 잽싸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첫 번째 네.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조합이 네. 좋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부사장님 얘기한 것처럼 지난 1, 20년 동안 미국 전 세계 주가가 좋았던 것은 고성장 저인플레가 계속 됐던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이게 예. 이제 증시에 되게 좋은 조합이죠. 성장이 높으면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금리도 낮아짐으로써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데 이게 지금 이제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도 조금 그런 면에서는 매크로 걱정을 그렇게는 많이 안 했는데 좀 걱정이 이번 주 들어서 많이 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그 우리 상품 지수 화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뭐 2008년 이후로 지금 뭐 그 밀의 가격이 최고치다, 뭐 원유 가격이 최고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그 중요한 제가 이거 넘기면 되나요? 잠깐. 화면 네. 넘겨보도록 이것도 할게요. 제가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그 상승의 모멘텀, 상승률을 이해하는 데는 이제 주 단위로 S&P가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 놀라운 게 50년 만에 국제 상품 커머디티 가격 상승률이 최대예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이.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18%가 급등했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제가 한 게 이제 삐쭉 올라와 있죠. 그래서 유럽의 천연가스도 사상 최고치, 원유, 밀, 알루미늄 대부분 상품 가격이 뭐 2008년 아니면 좀 더 길게 봐서 뭐 최고치인데 그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뭐 당분간 사라질 것 같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이 하여간 그 페드의 영향,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 이러한 그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수요를 위축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되는데 최악의 경우인데 그런 우려를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겨울에 이제 미국 다녀오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그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품 가격은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만 해도 제품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라서 조금 모멘텀이 꺾이지 않나 이제 그런 희망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서 쉽지 않은 것 같고 미국은 더 어려운 것이 진짜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그 어디 뭐 식당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아니면 여기 제 오른쪽은 요가 스튜디오인데 어디를 가든 우리 사람 구한다. 그래서 진짜 뭐 20-30% 올려줘도 즉시 그 조인할 때 바로 상여금을 줘도 사람 뽑기가 이렇게 어려서 제품 가격도 하여간 계속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서비스 부분, 실제 서비스 부분이 경제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부분도 노동 그 수급이 불안하고 임금이 계속 올라가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진짜 게 잡힐 수가 있는지 그런 걱정이 최근에 더 좀 많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실제 느낀 거고 그래서 일부 식당은 미국에서 그런 데도 제가 가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고 그다음에 하고 이제 봉사료를 미국은 내지 않습니까? 근데 주문을 그 자기 앱으로 주문을 내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안 받고 그 앱에서 주문을 해서 이제 인건비를 줄이고 이제 그러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변화가 진짜 목격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채권 시장을 보면 이번 주에
단기 금리 미국 국채에서 2년짜리가 금리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0년짜리도 올랐지만 그 상승의 폭은 좀 적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 yield 커브가 평평해진다, 플랫해진다 그러는데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그림에 2년짜리 국채에서 수익률이 지난 며칠 사이에 급등한 것을 알죠. 그러니까 오늘도 미국의 2년짜리 금리는 올랐지만 오히려 10년짜리는 약간 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이 채권 시장이 자본 시장, 주식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은 단기 금리는 통화 긴축이 상당히 될 것이다. 물론 이제 파웰이 조금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을 해서 조금 우리가 안도의 한숨은 쉬었지만 맞습니다. 올해 금리를 한 5차례, 6차례는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장기 금리의 시그널은 경기가 둔화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침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지표가 보내는 시그널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 주식시장과 이제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면 이제 제가 여기 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2022년, 23년의 컨센서스라는 거는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증권사, 전략가들의 그 평균치죠. 그래서 컨센서스는 올해 2022년에 시장 S&P 기준으로 EPS가 한 8% 상승하고 내년에는 10% 상승하고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은 이제 꺾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학년 교수도 어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S&P 지수의 퍼가 작년 초만 해도 23배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19배 정도까지 떨어져서 매크로 환경은 좋지는 않지만 과도한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좀 내려와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매크로가 안 좋아도 맷집이 생긴 것 같고 제가 이제 개별 종목들을 밸류에이션을 좀 봤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나이키는 진짜 모든 그 투자가들이 좋아하는데 여기가 퍼가 35배, 40배 정도까지 했었죠. 그래서 좀 너무 높다고 보통 생각을 했는데 이런 데가 퍼가 30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품 중에 명품 백화점 홀딩 컴퍼니인 LVMH도 워낙 성장을 많이 해서 퍼가 30배가 넘었는데 여기도 퍼가 25배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은 회사들이 밸류에이션이 퍼가 한 20% 이상씩 최근에 내려와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매력도는 좀 있지만 주가가 좀 빠졌지만 매크로 환경은 좀 불안하고 그래서 매크로 환경이 더 좀 악화되는 게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근데 어느 정도는 지금 선방향이 된 거죠. 퍼가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앞으로 3월, 4월, 5월 달에 가장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항상 좀 최악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는 게 더 안정성에 있어서 좋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교수님도 그렇게 좀 투자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권할 때 아예 최악을 염두에 두고 정말 이제 뭐 금리나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환경에 대해서 올해 최악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그래도 이제 그나마 기업별로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뭐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은 여전히 잘 나오고 이런 쪽을 조금 더 봐야 되는지. 근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돼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EPS 증가율 시장 전체로 올해 8% 내년에 10%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재 산업 뭐 이런 데들이 경기 영향을 직접 타격을 받을 테니까 상당히 많이 하향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뭐 얼마 전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도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라고 본 사람들은 전체 100명 중에 가령 30명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아직 그 가능성까지는 높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는 뭐 알 수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까지는 아니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보수적으로. 일부 분들은 겪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마다 택시를 타고 오는데 그 기본 요금이 3,800원입니다. 택시 기본이요? 근데 그게 2019년 2월에 올라간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사이에 너무 가스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금은 반영이 안 그대로고 그래서 그걸 다 떠안으면서 거의 기사님들이 너무 힘들다. 본인들이 이미 제가 잠깐 얘기했더니 자기는 이미 침체를 겪고 있다, 와 있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미국은 경기가 호황이고 네. 국내는 경제가 성장을 하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실제 네. 인플레이션을 봐도 미국은 7, 8%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고 우리는 3%대니까 약간 그 온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국내랑 맞습니다. 해외랑 맞습니다. 특히 미국하고는 예. 그 관련해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던 분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침체를 좀 체감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고 예. 그렇지 않은 산업 분야에서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싶다가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체감을 하실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그렇죠. 환경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우리가 사실 매크로 이야기하는 게 이 짤막하게 얘기하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서 다양한 좀 콘텐츠를 심도 깊게 다루고 계시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3프로 TV와 함께 콜라보해서 진행하는 영상을 찍으셨다고 하는데 예, 그 어떤 주제로 찍으셨죠? 저희가 이제 지금 있는데 이제 오픈 스튜디오 안에 네. 우리 현대백화점 예, 예. 가는 길에 있고 그래서 어제는 이제 28층에서 찍었는데 두 가지 토픽을 했어요. 2시간 어제 저녁에 찍어서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는 국내 토픽, 다른 하나는 이제 해외 토픽. 네. 그래서 해외 토픽은 2030년까지 들고 갈 만한 좋은 해외 주식 10대선. 그래서 이제 그거 중간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한번 찍고, 근데 뭐 종목의 구성의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토픽은 그런 걸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대장주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고 IT를 제일 잘하는 데지만 뭐가 변하면 더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대만을 한국 사람은 좀 우습게 알고 TSMC를 삼성전자보다 한 수 아래로 보는데 TSMC가 파운드리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지만 더 잘하는 것은 창업하고 35년 동안 주주와 같이 함께한 진짜 그 주주와 성장하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대만에 상장하고 나서 4년 후에 미국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TSM 티커 코드라는 게 하루에 한 1조 5천억씩 거래가 돼요. 그래서 삼성도 제 생각에는 순현금을 이용을 해서 자사주 매입하고 일부는 소각하고 나머지 일부는 미국의 주식을 상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미국 IB 대표 두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규정상 정황상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에 상장을 해서 그러니까 손흥민 같이 우리도 프리미어 나가야죠. 프리미어 나가서 거기서 자본시장에서 경쟁하고 거기에 맞는 글로벌 스탠드에 맞는 이사회를 갖추고 그런 걸 하면 주가가 레벨업이 확실히 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얘기를 이제 국내 토픽으로 했습니다. 언제 올라오죠, 영상은? 아마 뭐 제작하니까 뭐 주말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한 예. 주제에 대해서는 네.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야기 계속 이야기 나가자면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주기적으로 공개가 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애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애플을 버핏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 그 워런 버핏의 지주사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죠. 이분은 평일날 안 하고 주말에 합니다. 맞습니다. 주말에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참 배려가 깊은데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하나는 애플에 대해서 우리 지분이 5.4%에서 5.6%로 늘었다. 근데 이제 저나 장 부사장 같은 사람은 애플 주식 사는 거 계속 모니터하는데 주식을 안 샀는데 주가가 왜 지분율이 늘었지? 가장 큰 이유는 자사주를 계속 이 회사가 매입하니까 나머지 주주들은 지분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0.1% 지분율이 올라갈 때마다 이익만 1억 달러씩 늘어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반드시 해야죠. 소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효자 노릇을 했다. 그래서 애플을 극찬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애플 주주 친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이 진짜 배워야 되는 주주 친화의 핵심은 자사주 매입 소각 순이익보다 더 많이 해요. 그만큼 주주한테 돈을 많이 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버핏이 한 게 애플의 CEO인 팀 쿡을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brilliant,
아주 진짜 그냥 탁월하다는 표현을 써서 결국 애플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제품 서비스가 뛰어난 것도 있고 최고의 인력을 가졌지만 팀 쿡이라는 걸출한 CEO가 있는 거고 실제 그 팀 쿡이 이렇게 이런 걸 잘 알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취임하고 나서 다음 해부터 헤지펀드의 거물인 데이비드 아이언홀하고 칼 아이칸이 애플 지분을 매입해서 엄청 괴롭혔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차입해서 좀 더 그런 능력을 키우고 주주 환원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당장은 아니지만 팀 쿡이 61세세요. 이분이 자기가 언젠가 현직에서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좀 던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내년은 아닌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키맨 리스크가 우리가 애플 관련돼서도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뭐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뭐 이슈는 아니고. 그렇군요. 지금 버핏 같은 경우에 자기 회사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지금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와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이제 버핏이 한 200조 원 정도 현금을 갖고 거의 쓸 데가 없다. 왜냐하면 주가나 모든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실제 미국의 그 농지 값도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팜의 가격도 올랐다고 그러면서 작년에도 33조 원을 자기 자사주 매입 소각에 사용을 했고 2020년, 21년 2년 동안은 전체 상장 주식의 9%를 매입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우리 국내 기업들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게 결국 주주한테 돈을 돌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탁월한 성과를 가진 이런 워런 버핏의 그런 실천력을 우리가 한번 다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사주 매입이 물론 좋지만 일각에서는 그걸 통해서 그 돈을 써버리면 더 큰 데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성장을 그런 위한 투자. 제한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비판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이 주주한테 주주한테 이제 환원을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돌려주는 거고 그건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다른 것은 성장을 통해서 그렇죠. 성장이라는 건 설비 투자, R&D, M&A. 네.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네. 블리자드 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버핏 입장에서는 성장은 자기가 투자할 게 기존의 비즈니스가 계속 커지는 것 빼놓고는 당장에 눈에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단기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집중을 해서 당장 돈을 돌려주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뭐 대표적인 기업들은 성장은 되게 잘합니다. 세계에서 IT 제일 잘하는 데가 가장 삼성전자죠. 근데 주주 환원을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죠. 근데 둘을 같이 잘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 뭐 얘기하다 보니까 다 자꾸만 삼성전자 얘기 나오는데 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앞으로 주주 환원책을 계속해서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니까 지켜보죠 뭐.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수밖에 전에보다는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전기차 이야기를 우리 교수님께서 지속적으로 해주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탑픽은 교수님은 테슬라잖아요. 네, 네. 오늘 루시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테슬라 이야기를 함께 할 것 같은데 예. 루시드가 얼마 전에 시정 그러니까 발표했어요. 제가 자동차 얘기를 자주 얘기하는 게 전 세계 업종 중에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랑 스마트폰을 더한 업종 규모의 2를 곱해도 현재 자동차 산업보다 작아요. 그만큼 자동차가 중요하고 그래서 뭐 애플, 구글, 그다음에 알리바바, 텐센트 다 들어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루시드 얘기를 제가 아마 아침은 아니고 저녁에 글로벌 라이브에서 그때 한번 했어요. 네. 제가 매장을 가고 나서 그래서 자동차는 되게 멋진데 뭔가 좀 2%가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작년 연말에 했었고 그때 아마 주가가 37불인데 최근에 주가가 더 많이 빠져서 이제 $20 수준인데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이제 생각보다 조금 실적이 저조했고, 근데 뭐 적자 많이 나올 것은 다 예상을 했으니까, 근데 조금 이제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건 금년 생산 목표가 2만 대였는데, 뭐 공급망 문제 이런 것을 이제 그 핑계로 12,000에서 14,000대로 하향 조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말 2023년 말에 SUV를 전기차를 출하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또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대량 생산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슬라랑 이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테슬라는 이거를 20년 전에 다 극복한 회사니까 그런 데랑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반면에 여기 최대 주주가 사우디 국부 펀드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우디에 이제 한 3만 대 규모 공장을 짓고 이것을 뭐 수십만 대로 키워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그 여기는 이제 그 루시드 에어라는 한 10만 불이 넘는 것을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작년에 인도 물량이 한 500대를 예상을 했는데 이제 뭐 바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근데 실제는 125대만 인도가 돼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골드만 같은데 실적 전망을 보면 당분간 계속 적자가 수조 원씩 매년 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테슬라가 지난 실적 때 그 얘기를 했죠. 누적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이제 처음 흑자로 돌아섰다. 거의 20년 만에. 그만큼 자동차 생산은 꽤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금방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12월 말에도 말씀드렸는데 확실한 테슬라의 대항마로 루시랑 리비안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월가도 진짜 의견이 많이 나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는 적정 주가를 60불이라고 보고 현재는 25달러 정도입니다.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16달러라고 보고 그러니까 뭐 상당히 너무 차이가 이견이 나네요. 틀리고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 자동차 제조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GM 같이 한동안은 1000만 대를 만드는 회사가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올인한다고 수십조 원씩 다 이런 데가 투자를 합니다. 현대차, 복스와겐. 근데 여기가 작년에 배당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성숙된 그 자동차 회사는 배당을 많이 줘야지 주주가 만족을 하는데 약간 저도 놀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는 전기차 회사들이 이 따라갈 길이 앞으로 길이 되게 멉니다. 이렇게 이제 100년 이상 자동차를 만들고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노하우가 많은데도 배당을 완전히 없앨 정도로 이렇게 그 어려운데 이렇게 갑자기 성공하기는 쉽진 않다. 그래서 그 루시드가 저는 뭐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나열한 것처럼 이제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적자가 많이 나고 그 적자를 메꾸려고 증자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제조 부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달성은 상당히 어렵다. 이제 그래서 이제 테슬라와 격차가 많이 나는 거여서 제가 아마 11월에 리비안이 상장되고 주가 많이 올라갈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 한 개라는 기업을 같이 리비안 10개 줘도 저는 리비안이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리비안하고 루시드 주가가 많이 빠져서 두 회사 20개를 줘도 테슬라 하나랑 이제 시가총액은 비슷한데 저라면 테슬라를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증된 미래에 성장은 하지만 상당히 이 변화가 많은 그리고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에서 한 4, 5년 앞서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의 격차는 줄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전기차 부분에서 하는 게 좋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루시드 리비안보다는 테슬라가 낫다고 보입니다. 저는 궁금증 하나 해결된 것 같아요. 말씀을 먼저 궁금증 하세요. 먼저 하시죠. 해결. 아니 우리 이 교수님께서 자동차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다들 이제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렇다고 생각을 그게 하던데 아닙니까? 워낙에 자동차 산업이 크기 때문에 늘 언급을 하시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걸 우리가 해결을 제일 잘하는 대한민국이 잘하는 반도체 산업 규모의 6배입니다. 자동차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크죠. 그래서 그만큼 부가가치 먹고 살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젯밤에 리비안이 네. 그 차량별로 해서 $10,000 이상의 가격 인상을 발표했거든요. 지금도 비싼데. 그러니까, 루시드가 비싸죠. 근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동의하시는지 가격. 전기차. 그래서 제가 아침에 또 들은 얘기는 예, 아까 그래서 다시 꼬리를 내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문을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취소를 예, 했대요. 취소를 그래서 하고 있답니다. 우리 없던 걸로 하겠다. 없던 걸로 또 하겠다. 그렇다고 그럽니다. 예. 20% 가까이 올렸다고 맞습니다. 제가 얘기를 맞습니다. 그게 들었거든요. 가격 결정권이 없는 거죠. 예. 왜냐면 아직 검증되진 않은 그러니까요. 회사니까. 예. 근데 테슬라는 가격을 작년에 2번인가 올렸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아무나 올리는 게 아닌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가격 함부로 올리지 예,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호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 신민아입니다.
지금 운전하고 계신 자동차 몇 킬로나 타세요? 1년에 10,000킬로도 안 탄다면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꼭 알아보세요. 특약으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곧 만기라면 고민 말고 퍼마일 하세요. 자동차 보험은 당근 퍼마일.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어느 날 3프로TV로 날아온 편지 한 통. 안녕하세요. 3프로TV 강의에 감사를 표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자 노력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 침체로 취업에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매일 3프로TV 방송과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4천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는 어느덧 큰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프로TV를 통해 배운 올바른 철학과 투자를 지속하며 더욱 겸손해지고 배우고 실패를 경계하겠습니다. 사연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투자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프로TV 최초로 시청자 감사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업종 기초교육부터 사경인의 실전 투자 아카데미까지 3프로TV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 강의 6개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계신데요. 방금 전에 우리 장 부사장님과 이 교수님, 이 위원님의 얼굴이 이렇게 나와 네. 있어요. 감사제 함께 참여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 말씀 하시죠. 예, 저희 강의는요 네, 보시면 끝납니다. 가야 뭐가 됩니다. 끝나요? 아니, 투자가 그러니까-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궁금하잖아요. 궁금하고 미국식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걸 보면 끝난다 모든 궁금증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감사제 행사 기간이라고 하니까 네. 함께 하시면 또 그렇습니다. 좋은 가격에 좋은 강의들 많이 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을 늘 달고 살지만 그렇죠. 또 이렇게 잘 반등하다가 또 네. 꺾이니까 또 아쉬워요. 아 맞아요. 그 네.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시장에서 앞선 코너에서도 제가 이남우 교수님 강의를 좀 들으면서 왔거든요.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제 어떤 자동차 얘기도 했지만 그 전에 보면 모든 것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재밌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뭐 저 우리 강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라도 공부하시면 아주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부동산 그런 자격증도 있잖아요. 그런 거요. 네, 있죠. 그러니까 여돈 엠표님도 갖고 계시는 그런 부동산 자격증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도 그런 공부할 수 있으면 딱 지금 공부할 시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자격증 같은 걸 네. 다녀야 하는 게 있잖아요. 자격증도 공부하면서 뭔가 좀 공부하기 시기에 진짜 좋을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나 투자 이런 걸 열심히 해서 될 때가 있고 열심히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때가 있고 어쩌면 열심히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날 때도 있는데 네. 지금 열심히 하더라도 효과 그렇게 크게 날 시기는 아닙니다. 또 안 좋을 시기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기보다는 좀 다른 것들을 하시면서 본인의 좀 어떤 역량을 다른 분야에서 좀 키우는 것이 좀 좋다고 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이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뭐 1차 회담, 2차 회담, 뭐 3차 회담 이런 거 있는데 뭐 금방 해결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주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보면 계속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정상이 아주 그냥 격렬한 말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주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니라 보여요. 언젠간 해결되겠죠. 언젠간 해결되겠지만 그걸 우리가 예측해서 하긴 쉽지 않죠.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유가나 뭐 금값 네, 이런 거 다 동향 많이 볼까요? 보셨을 것 같아요. 유가도 이제 116달러까지 올라갔던 네. 거 보셨고요. 이게 이거죠. 유가도 마찬가지. 오늘 제가 금이랑 이제 달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느낌 같은 느낌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이요. 2021년 1월 최고로 갔습니다. 네. 미국 달러가요. 2020년 6월 이후 최고로 갔습니다. 물론 고점에서 약간 밀리기도 했지만 거의 최고 수준으로 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앞선 코너에도 잠시 얘기 나왔겠지만 그저께 제가 밀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오늘 옥수수를 한번 보여드려요. 옥수수 값도 엄청 올랐네요. 옥수수 전분 이런 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네, 맞죠. 그러면 옥수수 전분 이런 것 제가 뭐 요리를 잘 모르지만 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밀가루 있으면 밀가루는 파스타 이런 거 다 들어가고요. 옥수수 이런 전분 이런 거가 타코 시리즈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타코가 옥수수 전분 이런 거를 만드는 건데요. 옥수수 콘도 많이 먹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모든 것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는
결코 이것이 모두 다 연결된다. 인플레이션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엮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쉬운 부분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라고 그러면 자본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빨리 찍어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찍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금을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저는 금이 장기적으로 엄청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알지는 못하지만 금에 대해서 유일하게 제가 아는 게 있다 그러면 금이요. 아주 정확한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본 겁니다. 블룸버그에서 본 건데 금이 1년에 전 세계에서 3%씩 조금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금의 채굴이 예, 잘 안 되죠. 전 세계 지금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올해 103이 되고 내년에 되면 103에 또 3%는 그 정도 늘어나는 게 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 갑자기 늘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상품 시세거든요. 상품.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가 왜 문제가 되냐면 구리도 마찬가지고 특히 일반 구리는 괜찮은데 그들 표현을 보면 고품위 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은 금이 구리 있죠. 구리가 생산이 그렇게 꾸준히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인플레이션이 압박으로 가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단기간 해결될 수가 없는 거라고 보죠.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잖아요. 전쟁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한편에서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은 인플레이션 과연 3월 10일 날 바로 다음 주잖아요. 3월 10일에 발표될 인플레이션이 이게 7.8이 나오건 7.9가 나오건 8이건 나오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음 달 대비 이게 최고를 찍을지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일지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 이건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말을 보면 이제 이번에 3월 16일이 어저께는 50bp가 아니라 25bp라는 것 때문에 어저께 올랐잖아요. 솔직히 그거 하나 때문에 올랐잖아요. 제롬 파월의 입장 때문에 올랐는데 오늘 이제 저는 엄청 좋아하는 제레미 시겔 교수가 한 얘기가 바로 딱 찍어 나갑니다. 너희 그러면 안 돼. 지금 50bp 올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25bp 올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 할 거면 빨리 빨리 해야 잡아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 컨트롤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상충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말씀드린 영미야 기다려다. 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진짜 경기도 분명히 저평가 부분 맞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2개월 예상치에 대한 PR은 오늘 금요일이죠. 그럼 오늘 이제 미국의 금요일이면 오늘 밤 내일 새벽이 되면 또 수치가 나올 텐데 지금 18.5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도 지금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아닙니까 지금요. 18.5배면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있어요. 18.5배 4배로 내려갈 수 있는데 5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10년 평균이 한 16.9배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코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평가가 맞아요. 미국은 전 세계 대비 저평가는 아니지만 미국의 스스로 대비 보면 저평가거든요. 미국의 평균 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로 빡빡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마음을 갖고 좀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서 모든 건 딴 것들을 많이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특징 좀 몇 개 보고 좀 시장에 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럼 어떤 시장이 왜 미국이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느냐. 상대적으로 견제하는 것도 인정하잖아요. 지금요. 이머징 마켓 같은 거 엄청 떨어졌잖아요. 지금요. 좀 흥미로운 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전 퀘션 마크를 갖고 있어요. 어찌됐건. 근데 그게 바로 미국 주식이다. 나는 미국 주식이라는 걸 보여준 게 이겁니다. 베스트바이입니다. 오늘 베스트바이가 오늘 주가는 10%가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엄청나게 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은 딱 그걸 맞췄고요. 매출은 좀 부족했고요. 동일 점포 매출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어요. 조금이라도 늘어날 줄 알았는데 동일 점포 매출이 마이너스라는 거면 엄청 안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1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배당 인상을 했습니다. 오늘요. 그것도 자잘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26% 올려줬어요. 주당 0.70달러에서 88센트로 올려놨고요. 이게 바로 또 19년 연속으로 올려놨습니다. 배당 수익률 2.5%.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마트가 이렇게 해주고 있냐라는 거죠. 이마트. 이마트가 됐건 딱 비슷한 거는 하이마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마트 같은 회사인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마트 같은 회사가 이렇게 해주고 있냐는 거죠. 아까 이제 이당호 교수께서도 이제 한국에 주중하는 정책이 했는데 그게 바로 미국 지식 기업의 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죠. 세상은 어려워질 수 있고 베스트바이도 대표적인 공급망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웬만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이머징 마켓에서 오는 전자제품이 통통 비어 있어요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안 좋았지만 별로 어렵게 없지만 주주를 위해서 해주는 게 바로 주주 친화 정책이죠.
이게 바로 미국 주식의 힘이다라고 일단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참고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브람 포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어요? 그 지난번에 디아지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술을 많이 마신 겁니다. 잭 다니엘. 잭 데니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지금 주가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디아지오도 주가는 올라갔다가 오늘 다 떨어졌어요. 근데 디아지오랑요 이 브람 포먼이 똑같이 발표하면서 이익은 발표하면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실적은 좋게 발표했는데 이들 스스로가 뭘 얘기했냐면 서프라이 체인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자재가 있으면 여기도 옥수수도 들어가고 뭔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술은 모르지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혹시 뭐 아세요? 고기 뭐. 제가 저희 이 방송을 들으셨던 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 주리 업계에 가장 큰 관심이 뭔지 아세요 지금요? 뭐예요? 유리병이 있는 사람은 대박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유리병이 좀 부족한 거예요. 위스키를 담고 이런 거 있지 병이 않습니까? 없다. 데킬라를 담을 병이 있죠. 병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공급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슈라는 건데요. 오늘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주가는 오늘 상당히 좋게 나왔고 깜짝 실적이 나왔거든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이슈를 미국 기업은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그대로 얘기하고 나쁜 거는 걱정거리는 또 걱정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미국 기업의 힘이다.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올라 볼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을.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이거 뭐 생각 보면 네. 콜라가 생각나요. 제콕 제콕. 섞어서 마시죠. 섞어서. 네, 섞어서. 그래서 코카콜라가 그 잭 데니얼이랑 코카콜라 같이 마시는 겁니까? 펩시랑 같이 마시면 상관없는데. 불법입니까? 아 상관없는데 섞어 마시는 게 보통 유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전 뭐 안 마셔봤는데. 안 마셨습니까? 저는 술을 생각만 해도 좀 머리 아픕니다. 저도 말술 마실 것 같지만 술은 안 마시거든요. 저도 말씀하시고. 코카콜라 오늘 또 체육관을 갔다 왔어요. 코카콜라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예. 대단한데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그 있죠. 닥터페퍼. 네. 큐리 그 있죠. 닥터페퍼라는 건데 그것도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펩시는 요즘 쉬고 있는데 네. 펩시는 이제 러시아 때문에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게 엄청 갑자기 더 많이 마실 거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이런 쪽이죠. 그리고 그냥 상관없이 그냥 쓸 수 있고 마실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보니까 대표적인 그 슈퍼마켓 체인 중에 하나가 크로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크로거 이제 그 워렌 버핏이 투자한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또 크로거 같은 거는 아마 최고가 같던 건데요. 참고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들 진짜 관심 있으신 분, 진짜 먹고 마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저나 부사장님은 모르겠습니다. 부사장님은 저도 관심이 없어요. 저랑 있을 저는, 때랑 저는- 달리 집에서는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먹고 마시는 건 관심이 없고요. 마시고 먹는 거에 전 관심이 있습니다. 네. 저는 어저께 삼겹살 데이라는 얘기를 태어나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삼겹살을 드신다 그래갖고 아직 그 붓기가 안 빠집니다, 교수님 지금. 아직. 제가 알던 그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이런 필수적이기 때문에 꾸준히 마신다는 것도 있겠고 두 번째는 뭔가 바깥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이 오프닝에 먹고 마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 이런 분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ETF가 있다 없다 있다는 그렇죠.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거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PBJ라는 게 있습니다. PBJ. 제가 오늘 이걸 한 3달 만에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월마트도 있고 크로고도 있고 그런 걸 사갖고 뭐 요즘 그게 잘 되나가 우연히 쳐봤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쳐봤더니 지금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지금 주가가 거의 사상치가 와 있다는 거거든요. 대단하네요. 그게 바로 흐름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걸 전부 올인할 수 없죠. 그렇지만 미국 주식은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게 이렇게 지수기 때문에 지수 11% 떨어진 거 아닙니까? 고점 대비. 그렇습니다. S&P 500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 여기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가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코카콜라도 들어가고 허쉬도 들어가고 펩시도 들어가고 닥터페퍼도 들어가고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그 코로나 맥주잖아요. 맥주죠, 맥주. 그 허스키스 브랜드라는 거가 이제 또 그 초콜릿이나 이런 데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우리나라 그 편의점에서 파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조그만 스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면 괜찮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시장이랑 항상 그래서 방어적이면서도 좀 리오프닝에 수혜가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좀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ETF까지 쭉 정리해 봤는데 우리가 필수적으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소비할 수밖에 없는 분야에 그렇습니다.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이렇게 또 반등을 하거나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네. 걸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피노키노 대회냐
피노키오 대회냐, 뭐 만우절이냐. 왜 그렇죠? 우리 장 부사장님은 먹고 마시는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살기 위해서 비축해 두시는 거잖아요. 아니 안 먹으면 못 나와요 방송에.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은 힘들어서. 없지만, 예, 없지만 살기 위해서 살기 어쩔 위해서. 수 없이 먹는데 좀 예. 과하게 드신다라는 조금 점. 과하게.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스트리트의 모닝 브리핑 거짓이 난무하는 시간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내일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내일은 안 나오죠? 아닙니다. 예, 내일은 안 그것도 나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내일 나온다는 자꾸 것도. 거짓말하네요. 예. 월요일에 저희는 6시 30분 어김없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